사람은 처음에 임팩트를 받으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엔 좀 임팩트를 주는 편인 사람이긴 하니까 학원을 좋아하게 되는 확실한 효과가 있죠. 저랑 수업을 해보신 학부모님들은 원장님 때문에 애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표현들 쓸 때가 가끔 있죠. 요번에도 저희 학원에 평택에 있는 학원에서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중3 내신을 고등학교로 환산하면 한 3, 4등급 내신이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수학 이제 1등급을 맞아온 거예요. 저보러 이제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그쵸, 소위 말하는 기본기를 만들어주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막 문제풀이 막 드립다 시킨다고 요즘 애들은 사실 잘 속이거든요. 선생님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못해도 80점을 맞을 줄 알았는데 65점을 맞아서 왔어. 내가 문제를 300문제를 풀리고 기출문제를 뭐 10개를 풀리고 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딱 질문 하나 있어요. 너 바꿔서 채점 안 해봤지? 틀린 거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뭐 3개 틀렸어요. 10개 틀렸는데도. 아이들한테 정을 주지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안 믿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요. 얘들아, 니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내가 2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 선생님을 속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하고 싶은 질문 다 해. 그러면 니네 성적은 반드시 올라가. 결국은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은 저는 원인은 간단하다고 봐요. 속이는 거죠. 모르는 거 아는 척 넘어가고 틀린 거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어쨌든 학교 공부라는 건 제 나이 때 제 시간에 저는 다 따라갈 수 있는 범위라고 믿어요. 근데 속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속이든 선생님을 속이든 학교를 속이든 뭐 다 속여서 오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거짓말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죠, 사실은. 예, 요즘에는 저는 교육 품질의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향한 진정성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맡았어.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체크업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 얘가 못 알아듣거나 숙제를 안 해서 그만둬. 그거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애들한테 처음 들어보면. 근데 나는 잔소리도 많이 할 거고 니네가 듣기 싫은 얘기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지만 따라오면 무조건 나는 성적이 올라가는 건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런 믿음을 주려고 많이 하죠. 근데 결국은 아이들도 선생님을 믿어야 성장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어떤 지점의 학원에 수학 선생님이 빵꾸 나서 제가 한 2, 3주 때웠다가 이제 선생님을 구했어요. 사실은 저는 웃기거든요. 웃겨야 재밌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갑자기 보고 싶다고 카톡 오고. 거기 원장 선생님도 나한테 중1 애들이 보고 싶대요. 뭐 대표님이 수업해 주시면 뭐 기말고사 90점 넘을 수 있대요.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도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데 처음에 임팩트를 팍 주는 경우가 있고 은은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처음에 임팩트를 받으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엔 좀 임팩트를 주는 편인 사람이긴 하니까 학원을 좋아하게 되는 확실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랑 수업을 해보신 학부모님들은 원장님 때문에 애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가끔 있죠. 그러면 제가 뭐 누구보다 수학을 잘 가르칠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아는 지식 수준은 거의 상타치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쓰는 문제집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불변의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의 역량의 차이를 줄 건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을 내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걔네들한테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 마음. 좀 선생님들한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돈의 마음이 가잖아요. 사진기를 모으기 시작하면 저는 사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아이들 간식 뭐 내가 사줘도 되긴 하지만 자기 돈으로 안 사주면 그 아이들 저는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진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성적은 올라가요. 시간의 차이지 사실은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사실은 되게 쉽다. 그 다음부터 풀이법이. 저는 농담처럼 그런 표현 쓰거든요. 천연봉이 네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천연봉을 3천에서 시작하면 계속 3천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초봉 6, 7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억 금방 자란다. 3천의 초봉을 시작해서 1억을 따라가기에는 속도가 너무 안 붙죠. 그리고 3천짜리가 5천까지만 가도 사실은 되게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너희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공부인데 그러면 니네 전교 1등한테 가서 물어봐. 걔는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건데 걔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게는 2가지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과 아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학생 때 하고 싶은 일은 많지 않아.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할 거야. 예를 들어 니네 어머니가 오늘 일을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학원비도 돼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니까 나가잖아요. 그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뭐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거를 연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을 많지는 않다.